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데요. 개편 교재의 핵심 정리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편입니다. 노인과 노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노인의 기여와 노인에 대한 보상인데요. 우선 경제적 기여는 산업화를 이룬 세대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고요. 정치적 기여인데요. 민주화가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여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사회를 지켜내었다는 점이죠. 다음으로 노인에 대한 보상인데요. 우선 경제적으로는 각종 감면 혜택, 그리고 제도적인 보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및 노인복지 서비스, 그리고 정치적 보상은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을 지정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 정책 자문이나 문화재 보존 및 전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해야 할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나 여가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 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인 스스로 참여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자 이해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노년기의 특성인데요. 노년기의 특성은 신체적인 특성과 또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 특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의 신체적인 특성은 대부분의 기능들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심리적 특성인데요. 신체적 특성보다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영역으로 각각의 특성과 그 내용을 신체적 특성처럼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심리적 특성은 대부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특히 우울증에 걸리면 잠이 오지 않고 또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식욕부진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 등의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기억력 저하라든가 흥미와 의욕 상실이 되어서 상대에게 적대적이고 또 비난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우울 성향의 증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나이가 들면 내향성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서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 조심성의 증가는 대답을 망설이게 되고 신중해지며 자신감이 감퇴됩니다. 경직성의 증가는 습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요.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게 되어서 새로운 기구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의 일 처리에 저항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경직성이라는 말은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뇌의 경직으로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도전적인 일까지도 꺼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특성을 이어서 살펴보면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는데요. 일생을 돌아보고 엉그리졌던 감정을 해소하며 자아통합,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생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데, 우리는 흔히 아우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생에 대한 회고를 할 때 돌보는 사람이 막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으로 마음의 안락, 안도감, 안정감,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양원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갖고 오도록 하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한 경향이 짙어지고요. 심리적 특성, 마지막으로 의존성이 증가가 되는데요. 은퇴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하가 되고 또 정신적 뇌 기능이 혹은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의존을 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특성 마지막은 사회적인 특성인데요. 은퇴를 하게 되면서 역할이 상실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빈곤이 이어지는 거죠. 은퇴를 하면서 기존에 유지하던 관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유대감을 상실해서 고독감이라든가 우울감,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사회적 관계의 위축은 신체적 기능 쇠퇴가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실금이 생겨서 바깥 출입을 꺼려 한다거나 아니면 낙상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기존 관계들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인데요. 우선 부부 관계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부부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빈둥지 증후군과 수정확대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녀가 독립을 해서 떠나가면서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경험하는 빈둥지 증후군은 가면 갈수록 그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수정확대 가족은 자녀가 부모와 가까이 살면서 왕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장모와 사위와 같은 고부 장서 관계는 가정을 이룬 자녀들과 역할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고 가치관 공유가 필요한데요. 자녀에게 과도한 관심과 참견을 하거나 또 의존을 하게 되면 이러한 관계 재정립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고부 장서 관계가 원활히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지만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손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고요. 또 손자녀에게는 조부모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손 가정의 뜻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질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도맡는 가정인데 최근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변화의 마지막은 형제 자매 관계인데요. 경쟁심이나 갈등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노인의 사고, 네 가지 고통을 빈곤, 질병, 고독,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무위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부양과 사회 부양이 모두 필요한데 갈수록 가족 부양 부담은 점점 줄어들고 사회적인 부양 부담, 즉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받게 하거나 기타 다른 노인 서비스를 받게 하는 사회적 부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이든 또 사회든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와 가족의 협력을 통해서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요.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연금 등으로 노후 소득을 보존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노인 복지 정책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추가된 내용인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인데요.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고 결정권을 주는 것, 또 긴박하거나 일시적이거나 대체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 억제대를 하지 않을 것, 무조건 도움을 주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케어를 하지 않는 부적절한 케어를 하지 않는 것이 3대 원칙이고요. 억제대의 피해는 욕창, 근력 저하, 심장 기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관절이 굳고요. 골다공증이 발생 혹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억제대를 하지 않습니다. 억제대는 손이나 발을 묶는 것을 포함해서 뭐 약물, 수면제 같은 거죠. 약물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힘이 센 사람이 양팔을 잡는 것, 특히 휠체어에 넘어질까봐 휠체어 앞에 식판 같은 이런 것들을 고정 장치시켜 놓는 것 등이 전부 억제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실천 4대 원칙은 첫 번째가 대면하기이고요. 그 다음이 말하기, 세 번째는 접촉하기, 마지막으로 일어서게 하기가 있는데요. 대면하기 즉 보기는 최소 1초 이상 눈을 마주치셔야 하고요. 눈을 마주친 뒤 2초 이내에 인사 혹은 말을 걸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하기는 대면하기 전에 잠이 들었다면 깨워서 인사를 하고요. 대답이 없더라도 긍정형으로 말을 걸고 말을 건 뒤에는 3초 이상 기다려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보통 대답이 없으면 말을 걸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답을 하지 않아도 청각은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걸기를 하셔야 하고요. 혼자 하는 말이 쑥스럽다면 현재의 상황을 중계하듯이 말을 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제가 어르신의 몸을 닦아드릴게요. 혹은 오늘은 피부에 윤기가 도네요 등 스포츠 중계를 하듯이 현재 일어나거나 보이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쑥스러움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실천 원칙 세 번째는 접촉하기인데요. 아기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고 천천히 그리고 넓게 하시면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그리고 따뜻한 케어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어서기인데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서 계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변에서 상황에 대비하면서 가능하면 부축을 하지 않으셔야 잔존 능력이 유지가 되고요. 일어날 수 없는 와상 어르신은 앉아 있게 하기. 또 앉아 계실 수 있는 반와상 어르신은 잠시라도 서 계시도록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샤워를 시킬 때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라도 서 계시도록 하는 것이죠. 이상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와 관련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간략하게라도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복지 콕콕이었습니다.